한 기자, 요새 참 월세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월세 100만 원이 넘는 빌라 계약이 많이 늘었는데요. 1년 새 42%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건수로만 보면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올해 서울에서만 4천 건을 넘어섰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월세가 비싸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대안으로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 빌라 역시 월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100만 원 넘는 건 이 강남처럼 비싼 지역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여러 지역의 빌라를 함께 조사한 월세 가격 지수를 봐도 1년 새 4.4%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이 2%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르는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진 건데요. 즉, 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반에서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집값보다 전월세 시장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빌라까지 오르면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네, 걱정입니다. 이 청년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반면 주거비는 오히려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전 연령대 가운데 2030 세대만 유일하게 소득이 줄어든 건데요. 반면 실제 주거비 지출은 11% 넘게 늘었습니다. 월급은 줄었는데 이 집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진 겁니다. 최근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세값은 올 들어 3% 넘게 오르며 이 매매 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전세 부담이 커질수록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도 늘 수 있습니다. 공급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연립 다세대 중공 물량은 1,800가구 정도에 그쳤는데요. 전세 사기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2% 넘게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줄어든 반면 월세 수요는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예전처럼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할 수 있었던 집이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족해진 보증금을 월세로 채우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지는 이른바 월세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월세 구하기도 어렵지만 집을 사는 건 더 만만치가 않죠. 네, 새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2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분양된 서울 아파트 가격을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인데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2%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21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높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수치는 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국민평형 평균 가격입니다. 국민평형뿐 아니라 이 중소형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 역시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공사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단지 분양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이 전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월세 부담도 커지고 새 아파트 가격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주거비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로 월세를 든 아파트 10집 중 한 집은 다달이 300만 원 이상 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새 월세 계약은 2만 7천여 건. 이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 계약은 49.7%,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도 9.5%로 집계됐습니다. 이 고액 월세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실거래가를 들여다보면 용산구는 월세의 34.7%가 3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서초구는 31.3%, 강남구는 29.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서울 외곽까지 서서히 번지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새 아파트 84제곱미터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1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단지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노도강 지역에서 300만 원 이상은 6건이었습니다. 이런 월세 불안의 배경엔 말라버린 전세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치며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의 월세 거래 비율은 70%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주택 평균 월세도 1년 새 124만 6천 원으로 7.8% 뛰었습니다. 앞으로가 진짜 문제입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전국 입주 물량은 17만 가구대로 지난해보다 줄고 서울은 1만 가구대로 거의 반토막 납니다. 새 아파트가 귀해지면 월세를 눌러주던 힘도 약해집니다. 입주 부족과 신축 월세 수요가 겹쳐 월세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년간 서울과 경기 규제 지역에 비아파트 매입 임대 6만 6천 호를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다세대가 중심이어서 아파트 월세를 직접 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400여 세대 가운데 전세로 나온 물건은 단 7건뿐입니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반전세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가격대들이 다 올라가니까 이제 전세가 반전세 내지는 월세화 되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또 보이는 것도 있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올해 1월 처음 150만 원을 넘어선 뒤 지난 4월엔 154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월세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3월 기준 50%를 넘겼고 전체 주택 기준으론 70%를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하반기 들어 주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가 끝난 14,000가구 넘는 세입자들이 올 하반기 시장에 다시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부담에 직접 노출될 걸로 보입니다. 더는 갱신권을 쓸 수 없다 보니 급등한 가격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거나 월세집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2년 전에 갱신권을 사용한 분들이 이제 14,000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올해 사실상 5채 중에 한 채는 갱신권을 쓰는 분들보다 임대료를 높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수인 가운데 서울 거주자 비중은 35%에 육박했고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경기 지역에서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 정도로만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 오피스텔과 다세대 등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아파트는 공급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적인 대응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공급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